내 말 그대로 받아 적기만 해. 분석 같은 건 동양 여자애가 할 일이 아니니까. 한스 밀러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50대 중반의 독일계 미국인은 마치 자신의 왕국에 온 것처럼 당당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어요. 27세, 의료통역사 2년차.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죠. 오히려 이렇게 빨리 본색을 드러내줘서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독일 함부르크 칼슈타인 메디컬 본사 회의실. 함부르크 11월의 차가운 공기가 32층 회의실 유리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엘베 강이 회색빛으로 흘러가는 게 보여요. 오늘은 한국 한빛대학교병원과 독일 칼슈타인 메디컬 간의 800억 원 규모 로봇 수술기 도입 프로젝트 최종 계약 회의 첫날이었어요. 자, 오늘 회의는 제가 주도하겠습니다. 한스가 독일 기술진들을 향해 말했어요. 그리고는 수진을 흘끗 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한국팀은 질문이나 하면 되겠네요. 김재훈 교수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한빛대병원 외과장답게 날카로운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죠. 로봇팔의 미세진동 제어 시스템에 대해 궁금합니다. 수술 중 실시간 반응 속도는 몇 밀리초까지 가능한가요? 수진이 정확하게 영어로 통역하려는 순간이었어요. 아, 그쪽에서는 아직 기초적인 수준을 묻고 계시네요. 전반적인 이해도가 부족해 보입니다. 한스의 목소리였어요. 김 교수의 고급 기술 질문을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바꿔버린 거죠. 회의실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 교수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독일 기술진들도 고개를 갸웃거렸죠. 생각보다 단순한 질문인데 독일 엔지니어 중 한 명이 중얼거렸어요. 수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동시에 음성 녹음 앱을 켜요. 작고 조용하게 아주 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우리 병원의 AI 보조 시스템 연동 방안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 교수가 다시 질문했어요. 이번엔 수년간 임상 데이터를 축적해 개발한 혁신적인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었죠. 아직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스가 또다시 내용을 왜곡했어요. 수진의 주먹이 서서히 쥐어졌습니다. 그래, 그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네. 독일 측 프로젝트 매니저가 실망한 듯 말했어요. 수진은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어깨를 펴고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이대로 두고 보지 않겠다고, 오늘부터 모든 걸 기록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2시간 후 회의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그럭저럭 괜찮았어. 근데 너무 열심히 들으려 하지 마. 어차피 이 프로젝트의 방향은 우리가 정하는 거니까. 한스가 회의실을 나가며 수진에게 말했어요.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아주 단단한 무언가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그림자가 되지 않을 거예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한스는 이미 멀어져 가고 있었지만 수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다음은 김 교수님의 발표 순서입니다. 준비되셨죠? 수진이 조용히 김재훈 교수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속삭였어요. 교수는 작은 고개 끄덕임으로 화답했고 수진은 그 동작 하나에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목소리는 떨림없이 차분했지만 가슴속은 잔잔한 분노로 요동치고 있었어요. 회의실 한복판 대형 스크린에 김 교수의 발표 자료가 띄워졌어요. 화면에는 자율신경 기반 반응형 로봇팔 조절 기술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심박수, 뇌파 등 자율신경계 반응을 기반으로 수술 중
로봇팔의 민감도를 실시간 조절하는 시스템입니다. 김 교수가 천천히 발표를 시작했어요. 수지는 그 말을 조심스럽게 정제의 영어로 옮겼죠. 그쪽에서 심박수 데이터를 이용한 감각 기반 제어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는 거죠? 흥미롭긴 하지만 아직 실험 단계인 것 같네요. 임상 적용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한스가 독일어로 말했어요.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수진의 눈이 흔들렸어요. 감각 기반 제어라니? 그건 김 교수가 설명한 정밀 자율신경 제어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죠. 게다가 이미 국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 검증이 끝난 기술을 실험 단계라고 축소해버린 거예요. 독일 측 기술자들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노트에 뭔가를 끄적였어요. 일부는 시큰둥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의 심박 기반 시스템이라 흥미롭긴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네요. 독일 프로젝트 매니저가 중얼거렸어요. 수지는 잠시 멈칫했지만 다시 정신을 다잡았어요. 김 교수의 설명은 3년간의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용 기술이었고 이미 한빛 대병원에서 100건 이상의 수술에 적용된 상태였죠. 그걸 지금 개념 실험 정도로 왜곡한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 병원의 AI 보조 진단 시스템과의 연동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알고리즘 도식과 정확도 97.3%라는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그쪽에서 AI 보조 아이디어 같은 걸 제시하고 있네요. 그들 수준에선 꽤 야심찬 시도죠. 검증된 의료 혁신이라기보단 도전적인 개념 정도로 보입니다. 한스가 또다시 왜곡했어요. 보조 아이디어라니. 국제의료저널에 게재된 검증된 시스템을 단순한 도전적 개념으로 격화시킨 거죠. 경험 부족에서 비롯된 과감함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한국 병원들은 항상 열정적이긴 해요. 좋은 자세입니다. 한스가 독일어로 덧붙였어요. 칭찬처럼 들리는 말 뒤에 비웃음과 무시의 칼날을 숨기고 있었어요. 수지는 회의록을 쓰는 손을 멈추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방금 전 그의 멘트를 떠올리며 다시 정리했습니다. 의도된 언어의 왜곡, 감정 없는 폄하, 그리고 공통된 패턴. 그녀는 노트북을 살짝 옆으로 치우고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녹음 앱을 켰어요. 회의실 안에는 이미 공식 녹취 장비가 가동되고 있었지만 그녀는 따로 자신만의 기록을 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15분 쉬는 시간이 되었어요. 수지는 조용히 복도 끝 커피 머신 앞에 섰습니다. 종이컵에 뜨거운 커피를 받으며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옆쪽 회의실 문이 살짝 열리며 독일 측 직원들이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시아인들은 언제나 겸손해서 편하죠. 맞아. 잘 웃고 말 안 하고. 특히 여자 통역사들은.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그 목소리 중 하나는 바로 한스였어요. 그래도 오늘 한국 팀은 좀 다르네. 뭔가 더 단순해 보여. 한스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지는 숨을 내쉬고 커피를 내려놓았어요. 돌아서는 순간 한스와 마주쳤는데 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녀를 향해 윙크를 날렸어요. 피곤해 보여요. 독일 공기는 좀 독하죠? 그 말에는 공기도 날씨도 아닌 사람이 포함돼 있었어요. 수지는 웃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속 어딘가가 뚜렷하게 각성되는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 회의실로 돌아가 자리에 앉으며 노트북을 펼쳤어요. 그리고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스 왜곡 증거. 여기에 모든 왜곡을 적어 놓을 거예요. 모든 조롱, 모든 오만, 모든 증거를요. 회의가 재개되었어요. 김 교수가 마지막 핵심 기술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독자 개발한 나노센서 기반 실시간 혈관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수술 중 1mm 단위의 혈관 변화도 감지할 수 있어요.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었어요. 세계적으로도 몇 안 되는 병원만이 보유한 시스템이었죠. 그쪽에서 혈관 모니터링에 대해 뭔가 언급하고 있네요. 꽤 기본적인 내용이죠. 요즘 대부분 병원에서 비슷한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한스가 또다시 왜곡했어요. 기본적인 것이라니. 나노 센서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을 일반적인 혈관 관찰 시스템으로 격화시킨 거죠. 독일 CTO가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공할 기술적 차별성이 크게 의미가 없겠네요. 수지는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순간 말을 하면 모든 게 끝날 수도 있었죠. 대신 휴대폰 녹음 버튼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한스가 수진을 향해 말했어요. 자, 다음 회의에서도 내가 열심히 받아쓰기 해줘야겠는걸?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정확하게 빠짐없이 받아 적겠습니다. 한스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수진의 눈빛에는 더 이상 순종이 아닌 날카로운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수진은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2시간 37분간의 녹음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에는 한스의 모든 왜곡 발언들이 시간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함부르크의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가슴속은 뜨거운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은 하나둘씩 1층 카페테리아로 향했어요. 이수진도 노트북을 닫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계적인 몸짓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아침 회의의 통역 내용들로 가득했어요. 도전적 아이디어, 경험 부족, 흥미롭지만 미완성. 그 말들이 김 교수님의 진심 어린 발표를 덮어버린 순간 수지는 어딘가에서 뜨겁게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지금은 표현할 수 없었죠. 여기서는 절대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녀는 조용히 탑승했어요. 한층 아래에서 문이 다시 열리자 독일 직원 몇 명이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그들을 피했어요. 그중 한 명이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동양 여자애, 오늘도 또 받아쓰기만 했잖아. 수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그들은 수진이 독일어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독일어도 어느 정도 능숙했죠. 그 말은 정확히 들렸어요. 한스가 어제 말했잖아. 이런 애들은 눈치만 빠르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래도 예의는 바르잖아. 잘 웃고 말도 안 해. 인형 같아.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어요. 수지는 미세하게 몸을 돌렸지만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어요. 엘리베이터는 금세 1층에 도착했고 직원들은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먼저 나갔어요. 혼자 남은 그녀는 멍하니 엘리베이터 벽을 바라봤어요. 차가운 금속 벽면에 비친 자신의 표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울컥거리는 사람이었어요. 카페테리아 한편 수지는 혼자 작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식판 위의 음식은 거의 손도 대지 않았어요. 그때 맞은편에서 누군가 그녀의 테이블을 슬쩍 지나며 말을 던졌어요. 오늘은 뭐 통역이라도 제대로 됐나? 어제는 교수님 말 다 날려먹던데. 고개를 들지 않아도 목소리는 분명했어요. 한스였어요. 그는 자신의 동료들과 식판을 들고 지나가며 일부러 들리라는 듯 말하고 웃었어요. 그래도 귀엽긴 하지 않아? 일단 고개는 잘 끄덕이잖아.
같이 있던 남자 직원들이 소리 죽여 웃었어요. 그 웃음은 회의실 안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던 종류의 웃음이었어요. 조롱, 비웃음, 깔봉. 인간을 상품 취급하듯 웃는 그 소리. 수지는 식판을 천천히 밀어냈어요. 손이 떨렸죠. 그러나 그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아, 그리고 말이야. 한스가 다시 돌아와서 말했어요. 이번에는 수진의 바로 앞에 멈춰 섰어요. 내일 오후 회의 때 실수하지 말고. 독일 본사 이사들도 참석한다고 하니까. 너무 튀지 말고 조용히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명령조가 섞여 있었어요. 마치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는 것 같았죠. 아시아 여자들이 말 많이 하면 독일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해. 알지?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처음으로 한스와 정면으로 시선을 마주쳤어요.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 뒤에는 뭔가 다른 것이 숨어 있었어요. 한스는 만족한 듯 웃으며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수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쥔 채로. 저녁 회의 준비를 위해 회의실에 다시 모였을 때 수지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고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어요. 하지만 눈빛에는 차가운 불이 깃들어 있었어요. 한스는 또다시 그녀에게 자료를 넘기며 말했어요. 이번에도 내가 먼저 말할 테니까 너는 정리해서 따라와. 어려운 단어 나오면 패스해도 돼.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어려운 단어일수록 더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잠깐 정적에 잠겼어요. 한스는 눈을 가늘게 떴지만 웃어 넘겼어요. 좋아. 도전 정신은 늘 환영이지. 하지만 수지는 속으로 말했어요. 이건 도전이 아니에요. 증거 수집의 시작입니다. 그녀는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의 녹음 버튼을 조용히 눌렀어요. 오늘 오후 이 회의부터 그의 모든 말, 모든 뉘앙스, 모든 거짓을 남기기로 결심한 거죠. 회의가 시작되었어요. 김 교수가 새로운 수술 기법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기법은 환자의 회복 시간을 30%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200건의 임상 사례를 통해 검증된 방법이에요. 수진이 정확히 통역하려는 순간 한스가 끼어들었어요. 그쪽에서 회복 시간 단축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실험적 접근법이라고 하네요. 200건의 임상 사례를 실험적 접근법이라고 왜곡한 거죠. 수진의 펜이 종이 위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30% 개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런 수치는 보통 초기 연구에서 과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스가 독일 기술진들을 향해 덧붙였어요.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지는 손목의 녹음 버튼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모든 게 기록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수지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손에는 회의 중 적어둔 메모들이 가득했고 음성 파일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되짚으며 그녀는 그가 왜곡한 단어들을 비교했어요. 그는 검증된 기술을 의욕 있는 시도로 바꿨고 임상적 근거를 이론상으로 가능하다는 추정으로 바꿨으며 혁신적인 제안을 의심스러운 개념이라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왜곡은 무표정한 얼굴로 아무렇지 않게 전달되었어요. 수지는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어요. 한스 모욕 사례. 그리고 혼잣말처럼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당신이 짓밟은 건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라 수백 명 환자의 생명을 위한 기술이에요. 창 밖으로는 함부르크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엘베 강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흘러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수진의 방에서는 작은 불빛이 새벽까지 켜져 있을 예정이었어요.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요. 눈앞의 노트북 화면에는 오늘 하루 동안 수집한 증거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수진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같은 시각, 수진은 호텔방에서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앉아 있었어요. 하얀 이불 위에 던져놓은 수첩, 메모지, 녹음 파일 목록들이 정신없이 흩어져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생수 한 병이 놓여 있었지만 수지는 그마저도 손대지 못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 그는 다시 3번이나 왜곡을 저질렀어요. 정확한 기술 질문을 단순한 호기심 수준으로 축소했고 혁신적인 수술 사례를 검증되지 않은 시행착오로 바꾸었고 병원 측의 예산 계획에 대해선 상업적 욕심이 앞선다는 식으로 발언했어요. 그건 실수였을 수도 있지 않아? 수지는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절대. 그는 너무 정확했고 너무 뻔뻔했어요. 수년간 통역만 해온 사람이 저렇게 맥락을 바꾸는 건 고의였어요. 그리고 그 왜곡의 방향은 항상 한국 측에 불리하게, 독일 측의 이익을 극대화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이건 그냥 나를 무시하는 문제가 아니야. 이건 사기야. 그녀는 다시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지금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국제 협력이 아니라 한국의 세계 대학병원과 정부 산하 연구소가 함께하는 국가 단위 의료개혁 시범 사업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산은 800억 원이 넘었어요. 그가 통역을 조작해 이 계약을 좌지우지한다면 그건 단순한 태도 문제가 아니라 산업 스파이 수준의 범죄일 수 있었어요. 수지는 메모지 위에 조용히 줄을 그었어요. 한스가 왜곡한 단어들, 정확한 데이터, 불안정한 수치, 의료용 로봇 신경제어 가능성은 있으나 미지수, 임상 사례 200건 베타 테스트 수준, 97.3% 정확도, 이론적 추정치. 이건 회의에 나왔던 실제 단어야. 난 다 들었고 다 적었어. 그녀는 다시 노트북으로 손을 뻗었어요. 하나하나 녹음 파일을 열고 스크립트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왼쪽 화면에는 김 교수의 한국어 발언 원문이, 오른쪽 화면에는 한스가 독일어로 전달한 내용이 나란히 띄워졌어요. 이게 전혀 다르잖아.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감정은 냉정한 분노였어요.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어요. 김재훈 교수였어요. 오늘 고생 많았어요. 혹시 내일 아침 발표 전에 저랑 10분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수진 씨 의견을 듣고 싶은 게 있어요. 수진은 답장을 보냈어요. 네, 교수님.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꼭 먼저 뵙겠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어요. 제목은 간단했어요. 한스 통역 왜곡. 수지는 노트북을 닫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엔 회의장의 풍경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한스는 항상 웃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웃음 뒤에 숨은 건 자신감이 아니라 확신이었어요. 아무도 내 말을 검증하지 않는다는 확신. 동양 여자가 감히 나를 반박하지 못한다는 확신. 수지는 그 확신을 부수고 싶었어요. 아니, 부숴야만 했어요. 침묵을 더 이상 지킬 수 없었어요. 이건 개인적인 모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기술이 왜곡되고 있었고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가 한 사람의 편견과 오만 때문에 방향을 잃고 있었어요. 그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어요. 프레젠테이션 툴을 띄우고 한 장 한 장 슬라이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1. 원문 발언대 통역 결과. 2. 뉘앙스 차이 해석. 3. 기술적 왜곡 내용. 4.
독일 측 반응과 연결된 불일치. 5. 결론, 고의적 통역 조작 가능성.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오늘 가장 심각했던 사례를 넣었어요. 김 교수 원문, 이 나노센서 기술은 1mm 단위까지 정확한 실시간 혈관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이미 200건의 수술에서 97.3%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한스 통역, 그쪽에서 혈관 모니터링 관련 기본적인 시스템을 소개하고 있네요. 대부분 병원에서 갖고 있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화면을 보던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 더욱 명확했어요. 이건 실수나 오해가 아니라 고의적인 조작이었어요. 두 번째 슬라이드에는 어제부터 모은 모든 왜곡 사례들을 정리했어요. 시간 순으로 왜곡의 패턴과 함께요.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한 문장을 적었어요. 통역은 전달의 도구이지 판단의 무기가 되어선 안 됩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내일 회의에서 이걸 공개하자.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수지는 침대에 누웠어요. 창밖엔 함부르크의 빗방울이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빗소리와는 달리 고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처음으로 무서웠어요. 내가 이걸 발표하면 그가 나를 가만두지 않을지도 몰라. 업계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 한스는 20년 경력이야. 나는 겨우 2년 차고. 그 생각이 분명히 들었지만 그녀는 이불을 덮지 않았어요. 그 공포를 억지로라도 견뎌야 했기 때문이에요. 누가 날 지켜주는 게 아니야. 내가 날 지켜야 해. 수지는 핸드폰을 들어 마지막으로 발표 자료를 점검했어요. 28장의 슬라이드, 4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 그리고 3일간 모은 구체적인 증거들. 준비는 끝났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내일을 그렸어요.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기 위해, 지금까지의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동안 침묵했던 모든 이들을 대신해서 말하기로 결심했어요. 내일은 더 이상 당신의 그림자가 되지 않겠어요. 함부르크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수진의 가슴 속에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회의실엔 아침 햇살이 길게 드리웠어요. 모두가 자리에 앉았고 커피잔을 내려놓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오늘 회의는 김재훈 교수님의 기술 발표로 시작하겠습니다. 한스는 여느 때처럼 회의의 주도권을 쥐려는 듯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죠. 죄송하지만 수진의 목소리가 회의실 안에 또렷이 울렸어요. 발표에 앞서 제가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스가 고개를 돌렸어요. 눈매가 날카롭게 접혔죠.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수지는 노트북을 열고 USB를 연결했어요. 스크린에는 슬라이드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통역 내용 분석 보고 원문과 번역의 차이점. 제가 지난 며칠간 기록한 회의 통역 내용입니다. 원문 발언과 실제 통역 결과 사이에 반복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수지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어요. 여러분께 그 차이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의실 뒤편에서 누군가 기침을 했고 독일 엔지니어 한 명이 팔짱을 끼며 스크린을 바라봤죠. 김재훈 교수는 묵묵히 수진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의 눈엔 해보라는 듯한 격려가 담겨 있었어요.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슬라이드가 전환되며 화면에 2개의 문장이 나란히 떠올랐어요. 원문 한국어, 자율신경 기반의 실시간 민감도 조절 시스템을 탑재한 수술 보조 로봇입니다. 통역 한스, 환자의 감각 반응을 참고하는 실험적 보조 장비입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어요.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세 번째 슬라이드에도 혁신적인 제안이 비현실적 아이디어로
200건의 임상 적용이 테스트 수준의 샘플로 왜곡된 장면이 반복적으로 드러났죠. 이건 한 독일 회계 담당자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우리가 들은 내용과는 꽤 차이가 큰데요. 한스는 의자를 밀고 일어났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어요. 통역은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되는 겁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집착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수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단어 하나가 전체의 뉘앙스를 바꿔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녀는 다음 슬라이드를 열었어요. 이번엔 한국어 발언, 정확한 영어 번역, 한스의 실제 통역문 순으로 3단 비교된 도표가 떴어요. 화면 하단엔 시간대와 음성 녹음 파일 링크까지 표시돼 있었죠. 제가 과잉 반응하는 것 같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수지는 오디오를 재생했어요. 회의실 스피커에서 김 교수의 한국어가 흘러나왔고, 이어 한스의 독일어 통역이 따라 나왔어요. 두 발언은 명백히 달랐어요. 회의실 안 공기조차 움직이지 않는 듯 했죠. 이 나노센서 기술은 1mm 단위까지 정확한 실시간 혈관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이미 200건의 수술에서 97.3%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김 교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렸어요. 그 다음엔 한스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그쪽에서 혈관 모니터링 관련 기본적인 시스템을 소개하고 있네요. 대부분 병원에서 갖고 있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독일 CTO가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잠깐만요. 97.3% 정확도라고 했나요? 우리가 들은 건 기본적인 수준이라고. 한스는 테이블을 짚고 앞으로 몸을 내밀었어요. 이봐요, 수진 씨.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내 20년 커리어를 이런 식으로 모욕하려는 거예요? 수지는 잠시 한스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모욕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이미 스스로 한 행동으로 충분히 모욕스러우니까요. 그 말에 한스의 얼굴이 순간 굳었고 몇몇 독일 직원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설마 정말로 일부러 왜곡했다는 건가요? 이거 고의성 있는 조작 아닌가? 수군거림이 회의실을 파고들었고 한스는 짧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나는 이걸 프로젝트 전체의 흐름을 고려해 조정한 겁니다. 어린 통역사가 전체 맥락을 모르면 발생할 수 있는 오해예요. 그렇다면요, 수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화면에는 지난 3일간의 모든 왜곡 사례가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각각의 왜곡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도 함께요. 왜곡으로 인한 계약 조건 변화, 기술료 협상에서 30% 하향 조정, 한국 측 기술력 평가 등급 하락, 공동 연구 파트너십에서 하청업체로 위치 변경, 독일 프로젝트 매니저가 숨을 헐떡였어요. 이런, 우리가 계약 조건을 잘못 산정한 건가요? 한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니, 이건 억지 해석이야. 계약은 양측이 합의해서 진행된 거라고. 수지는 그때까지 조용히 있던 김 교수를 바라봤어요.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처음에 제시한 기술 수준과 지금 독일 측이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같나요? 김 교수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제시했는데 지금 상대방은 우리를 초보 수준으로 보고 있어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수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그 화면엔 간단한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죠. 통역은 정직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언어일지라도 인간의 의도를 왜곡해선 안 됩니다. 회의실은 침묵으로 가득 찼어요. 수지는 그 정적 한가운데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그녀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죠.
한스는 여전히 서 있었지만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20년간 쌓아온 권위와 오만이 28장의 슬라이드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심지어 한스조차도. 회의실은 정적에 잠겨 있었어요. 수진이 자리에 앉자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죠. 오직 슬라이드 화면에 정지된 문장만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통역은 정직해야 합니다. 인간의 의도를 왜곡해선 안 됩니다. 그때 의자 다리를 밀치는 날카로운 소리가 회의실을 가로질렀어요. 한스 밀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어요. 우아하거나 여유롭지 않았고 낮게 깔린 분노와 수치심이 섞여 있었죠. 내가 20년 동안 이 업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는 수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당신 같은 애송이가 감히 나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욕해? 수진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전 사실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왜곡은 모욕이 아니라 정정의 대상입니다. 정정? 한스는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그건 네가 할 말이 아니야. 넌 그냥 말만 전달하는 사람이야. 네가 분석하고 판단하고 감히 발표까지? 그는 마치 웃음을 억누르듯 얼굴을 찌푸렸어요. 그리고는 멍하니 침묵하던 독일 기술자들을 둘러봤죠. 여러분은 보셨잖아요. 제가 얼마나 부드럽게 이 회의를 이끌어왔는지. 그런데 이 동양 여자애가 그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중얼거렸어요. 순진하게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야. 그 순간 회의실 안에 몇몇 독일 직원들 얼굴이 굳었어요. 한스의 말에서 동양 여자애라는 단어가 또렷하게 들렸거든요. 김재훈 교수가 천천히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지금 동양 여자애라고 하셨습니까? 한스는 손을 내젓듯 말했어요. 그게 무슨 인종차별이에요. 표현이 거칠었을 뿐이에요.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요.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본질은 뭔데요? 수진의 목소리가 조용히 올라왔어요. 본질은 누가 누구를 무시했느냐 아닙니까? 누가 누구의 말을 뒤틀었고 누가 이 회의에서 감히 사실을 감춘 겁니까? 감췄다고? 한스는 양팔을 벌렸어요. 그럼 당신이야말로 뭘 감췄죠? 내 말 하나하나를 녹음해서 회의에서 틀다니 그건 협력자의 자세입니까? 독일 CTO가 끼어들었어요. 잠깐만요, 한스. 지금 중요한 건 녹음이 아니라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들은 것과 실제가 다르다는 게 문제잖아요. 한스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어요. 이런 걸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서 통역했어요. 그게 프로의 역할이라고요. 전체적인 맥락이요? 수진이 다시 일어났어요. 전 통역사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는 의료 통역사예요. 제가 잘못 옮긴 단어 하나 때문에 수술방에서 환자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단어 하나하나를 책임지고 들어야 했어요. 그건 핑계예요. 감정적 반응이고 감정적 판단이에요. 한스는 소리쳤어요. 그의 얼굴은 붉어져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당신들은 이해를 못해요. 아시아 사람들은 항상 이래요.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다가 뒤에서 이런 식으로 칼을 꽂아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이번엔 누구도 그의 편을 들지 않았어요. 독일 프로젝트 매니저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스, 지금 너무 선을 넘는 것 같은데. 선을 넘는 게 누굽니까? 한스가 책상을 치며 소리쳤어요. 2년차 통역사가 20년 경력을 무너뜨리는 게 선을 안 넘는 겁니까? 이건 명백한 음모예요. 수지는 그때까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아주 짧고 단호한 미소였죠.
그래서 전 감정 없이 말씀드린 겁니다. 녹음 파일, 자료, 발언 시각, 비교 문서 모두 감정 없이 정리한 증거입니다. 증거라고? 한스는 비웃듯 말했어요. 당신 같은 젊은 여자가 무슨 증거를 만들었다고. 그때 김재훈 교수가 끼어들었어요. 한스 씨, 그 증거 몇 개가 계약을 3개월 지연시킬 수도 있고 우리가 800억을 잃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게 단순한 오류일까요? 회의실 뒤편에서 독일 측 임원 중 한 명이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건 그냥 실수 수준이 아닌데, 의도적인 것 같은데? 그 속삭임에 한스가 반응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젊은 여자의 말에 휘둘리고 계시는 겁니까? 그는 팔을 들고 소리쳤어요. 그녀는 통역 2년 차입니다. 저는 20년 했어요. 그런데 그 통역 차이 몇 개로 날 몰아세우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정치적 공격이에요. 회의실 안엔 찬바람 같은 정적이 흘렀어요. 독일 부사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한스, 20년 경력이라면 더욱 정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력이 많을수록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한스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지고 당황과 수치심만이 남았어요. 수지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이 회의가 진실 위에서 이뤄지길 바랐어요. 그게 비록 저 하나만의 선택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제 몫만큼은 다하고 싶었습니다. 한스는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회의실 중앙에 서 있었지만 아무도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죠. 나는 이런 모욕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이제 떨리고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 없이는 안 되는 걸. 아닙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어요. 이 프로젝트는 진실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통역사는 바뀔 수 있지만 진실은 바뀔 수 없어요. 그의 등 뒤로 스크린은 아직 꺼지지 않은 채 수진의 마지막 슬라이드를 그대로 비추고 있었어요. 정확한 단어는 사람의 신뢰를 만들고 왜곡된 단어는 진실을 파괴한다. 그 말 앞에서 한스는 작아지고 있었어요. 20년간 쌓아온 권위와 오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그의 몰락이 시작된 날이었어요. 회의실 공기는 말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누군가의 커피잔에서 증기가 올라오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손을 움직이지 않았죠. 한스는 여전히 회의실 중앙에 서 있었고 수지는 침착하게 노트북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수진이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하나만 더 확인드릴 게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어요. 한스가 비웃듯 말했죠. 아직도 더 있습니까? 또 녹음이랍시고 들려주겠다는 겁니까?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번엔 녹음이 아니라 이메일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스크린 쪽으로 다시 향했어요. 수진이 띄운 마지막 슬라이드엔 이메일 스크린샷 한 장이 정중앙에 크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발신자 헬릭스 메디콤, 수신자 한스 밀러, 제목 전략적 조율 관련 협의. 만약 계약 일정이 다음 분기로 지연될 수 있다면 추가 보너스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무진의 동의 확보를 늦추는 방향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누군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지는 이어 말했어요. 이 이메일은 독일 내 경쟁사인 헬릭스 메디콤에서 한스 밀러 씨에게 보낸 것입니다.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고요. 한국 측 기술 담당자가 헬릭스 측 미팅 도중 실수로 노출된 화면을 캡처한 것입니다. 한스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위조입니다. 허위 문서예요.
저런 건 누구나 포토샵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수지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직접 해당 이메일 헤더와 IP 주소를 검토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실제 독일 헬릭스 본사의 내부 도메인 인증도 확인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한스는 외쳤어요. 그거 하나로 날 산업 스파이라고 몰아붙이겠다는 거야? 그 말에 회의실 벽 쪽에 앉아있던 독일 측 CTO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 이메일 주소 우리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헬릭스 쪽에서 최근 유사 제안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한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니, 그건 단순히.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독일 부사장이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한스, 헬릭스와 개인적으로 연락한 적이 있습니까? 그건 업계 사람들이니까 가끔. 한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김재훈 교수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계약 지연이 일어날 때마다 한스 씨에게 어떤 이익이 있었던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한스가 소리쳤지만 이미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수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저는 이 프로젝트가 양국의 미래 의료 협력을 위한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 참여한 누구도 어떤 개인의 사익 때문에 전체 계약이 왜곡되길 바라지 않으시리라 믿고 있어요. 회의실 전체가 침묵에 잠겼어요. 누구도 고개를 들지 않았고 오직 스크린 위의 이메일만이 냉정한 증거로 남아 있었죠. 독일 회계팀장이 조용히 속삭였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지난 3개월간의 계약 지연이 모두 의도된 것일 수 있다는 뜻이죠. 독일 기술팀장이 그 말을 이었어요. 한스는 주위를 둘러봤지만 이제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와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조차 시선을 피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음모예요. 2년차 통역사와 그리고 한스가 마지막으로 변명하려 했지만 더 이상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때 독일 본사 CEO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오늘 회의는 여기서 잠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 있으니 관련자는 회의실을 나가주시겠습니까? 그 말에 한스는 몸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나는 20년 동안 그의 마지막 말이 공허하게 울렸어요. 한스가 짐을 챙기고 회의장을 나갈 때까지 수십 명의 사람들은 조용히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그 모든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했어요. 더 이상 피하지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어요. 당당하게 똑바로 서 있었어요. 독일 CEO가 수진을 향해 말했어요. 수진 씨, 이런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계신 줄 몰랐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수진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통역사로서의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제 역할이니까요. 김 교수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봤어요. 오늘 덕분에 진짜 협력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며 한스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하지만 수진은 더 이상 그 소리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녀는 단 한마디 속으로만 중얼였죠. 끝까지 듣고 계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날 수진은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기록자가 아닌 진실을 증명한 사람이었어요. 창밖 함부르크의 하늘이 맑게 개어가고 있었어요. 호텔 로비는 조용했어요. 밤 10시가 가까워지고 있었고 대부분의 출장자들은 객실로 들어간 뒤였죠. 수지는 하루 종일 긴장을 늦추지 못한 탓에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멍하니 벽시계를 바라보고 있을 때 낯익은 그림자가
뒤에서 다가왔어요. 수진 씨.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날카롭고 거만했던 억양이 사라지고 마치 숨죽인 듯한 떨림이 배어 있었죠. 수진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의 불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그제야 그는 한 발 가까이 다가왔어요. 한스 밀러. 회의실에서 쫓겨나듯 나간 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그는 수진의 옆에 섰지만 그녀를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머리를 조아리듯 살짝 숙였죠. 나 당신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그는 작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수진은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이건 사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알아요. 하지만 내 가족들이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어요. 내 아내, 내 아이들. 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난 그냥 실직자가 아니라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당해요. 20년. 단 한 번의 실수로. 실수요? 수진이 처음으로 그를 돌아봤어요. 그는 진짜 무릎을 꿇을 듯한 자세로 서 있었어요. 눈빛에는 두려움과 당혹, 그리고 미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어떤 것도 그를 변호해 줄 수 없었어요. 제발, 이번 한 번만, 당신이 한마디만 해주면 회사에서도. 그 실수가요, 수지는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가의 의료 시스템을 왜곡시킬 뻔했고 수백 명의 환자들이 더 늦은 기술을 받게 만들 뻔했어요.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단지 헬릭스 측에서 제안이 있었고 나도 가족 부양이. 그래요. 수지는 말을 끊었어요. 그렇게 한마디면 돼요. 당신은 선택했고 대가를 치르게 된 거죠. 한스는 양손을 모았어요. 거의 기도하는 자세였어요. 수진 씨, 제발. 우리 딸이 아직 대학생이에요. 아들은 고등학생이고, 내가 이런 식으로 쫓겨나면 그 아이들 생각은 왜 진작 안 하셨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냉기가 섞여 있었어요. 헬릭스에서 돈을 받기로 결정하실 때 환자들 생각은 안 하셨나요? 제 나라 의료진들이 무시당하는 걸 보면서 그들 생각은 안 하셨나요? 한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수지는 엘리베이터에 발을 들여놓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건 사적인 용서가 필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공적으로 벌어진 일이니까요. 수진 씨. 한스가 마지막으로 불렀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있었어요. 제발 제 가족들만은. 문이 완전히 닫혔어요. 수지는 그 자리에 조용히 선 채 고개를 들지 못하는 한스를 마지막으로 봤어요. 다음 날 오전 수진의 메일함엔 2통의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칼슈타인 본사에서였어요. 발신 칼슈타인 경영진 사무실. 제목 독일 한국 통역 디렉터 정식 제안. 수진 씨의 전문성과 윤리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본사 회의 결과 당사 향후 프로젝트의 양국 공동 통역 디렉터직을 정식 제안드립니다. 귀하와의 협업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 본사에서였어요. 발신 한빛대학교병원 국제협력팀. 제목 통역 품질 관리 책임자 제안. 수진 씨의 이번 독일 출장에서의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대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병원 측에서는 앞으로 모든 국제 프로젝트의 통역 품질 관리 책임자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작은 메모가 하나 더 있었어요. 발신 김재훈 교수. 제목 고마웠습니다. 수진 씨 덕분에 진짜 협력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그녀는 메일을 천천히 읽고 나서 잠시 손을 멈췄어요. 그 말들이 어쩌면 누군가에겐 단순한 승진 제안일 수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존재 자체가 부정당했던 자리에서 스스로를 증명한 결과였어요. 그날 오후 수지는 독일 본사에서 정식 사과와 함께 한스의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한스 밀러 씨는 즉시 모든 프로젝트에서 배제되며 향후 당사와의 협업도 중단됩니다. 이번 일로 피해를 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독일 CEO의 말이었어요. 그날 밤 수지는 호텔방 창가에 섰어요. 함부르크 도시에 불빛이 번져 있었고 그 아래엔 그녀처럼 이름도 없는 존재들이 무수히 걸어가고 있었죠.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말 하나로 사람을 없애려 했던 사람. 그리고 말 하나로 스스로를 지켜냈나. 휴대폰에 마지막 메시지가 하나 더 왔어요. 한스에게서였어요. 미안했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수지는 그 메시지를 읽고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삭제했어요. 눈을 감은 그녀의 얼굴은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어요. 다만 단단했어요. 세상 어느 통역보다 정확하게 그녀 자신을 전달해낸 사람의 얼굴이었죠. 창밖으로는 엘베 강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지는 더 이상 그 강물처럼 조용히 흘러가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몇 달 뒤 독일 함부르크 국제의료포럼. 무대 위에는 각국의 의료진과 기술자, 통역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중 한가운데 한 명의 한국 여성이 조용히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녀의 이름은 이수진. 수진은 이제 칼슈타인 메디컬과 한빛 대학교 병원이 공동으로 임명한 양국 통역 디렉터였어요. 그녀의 역할은 단순한 통역을 넘어 의도와 의미를 왜곡 없이 정확히 전달하는 기준선을 만드는 일이었죠. 수진 디렉터님, 혹시 내일 회의는 동시통역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통역 1년차 신입 정유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아요. 장비 세팅은 도와줄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선배님은 저희의 꿈이에요. 유진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가 스스로 민망해했어요. 아, 이런 말은 부담스럽죠? 아니에요. 수지는 잠시 정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런 말 처음 들어봐서요. 고마워요. 그녀는 여전히 조용했고 눈에 띄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 이수진이라는 이름은 정확함, 용기, 윤리를 상징하는 고유명사가 되었어요. 수진 씨, 이 문장 이렇게 번역한 이유가 있을까요? 한 독일 기술자가 회의 중 고개를 들었어요. 이 단어엔 기술적인 의미와 감정적인 강조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뉘앙스를 두 줄로 나눠서 전달했어요. 수지는 차분히 설명했고 상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단어 하나에도 이렇게 무게가 담길 수 있다니. 그 말은 이전 같으면 결코 듣지 못했을 인정이었어요. 어느 날 독일 본사 회의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매니저가 말했어요. 이수진 디렉터가 참여하는 프로젝트는 절대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더군요. 정말인가요? 김재훈 교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분은 단어 하나하나에 책임을 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말이 정확해요. 하루는 회의가 끝나고 병원 측 고위 관계자가 수진에게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이번 계약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말했다가 웃음을 지었어요. 사실 그동안은 뭘 몰라서 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이제는 다르네요.
수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예전의 자신이 떠올랐어요. 회의 끝나고 혼자 울던 밤,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침묵했던 그날 밤이.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 침묵 속에서 견딘 말들이 누군가를 지켰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수지는 우연히 동료 통역사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수진 선배처럼 되려면 얼마나 공부해야 할까? 기술만으론 안 될 것 같아. 그분은 뭔가 다르잖아. 용기 말이야? 그 회의에서 20년 경력을 상대로. 그것도 있지만 그냥 진실에 대한 책임감 같은 거. 그 말을 들으며 수지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누군가에게 영감을 준다는 건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예전엔 내 목소리를 내는 게 무섭기만 했는데 지금은 내가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참 다행이에요. 그녀는 눈을 감았어요. 눈앞에 떠오른 건 어느 회의실, 어느 오후 작은 목소리가 처음으로 세상을 멈춰 세웠던 순간이었죠. 그 목소리는 바로 그녀 자신의 것이었어요.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어요. 정유진 선배님, 오늘 회의에서 실수했는데도 아무도 혼내지 않더라고요. 다들 수진 디렉터 스타일로 차근차근 배워라고 하셔서 감사해요. 수진은 그 메시지를 보며 웃었어요. 수진, 실수는 괜찮아요. 중요한 건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마음이니까. 내일도 함께해요. 그날 밤 서울 집에 도착한 수지는 책상 앞에 앉았어요. 그 위에는 여러 프로젝트 제안서들이 놓여 있었어요. 한국 독일 차세대 의료 AI 개발 프로젝트 통역 디렉터 요청, 스위스 제약회사 기술 이전 회의 전담 통역사 의뢰, 국제의료윤리 포럼 기조 통역 초청, 모두 그녀를 지명해서 온 요청들이었어요. 수지는 그 서류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내가 선택할 수 있구나. 예전에 그녀라면 모든 걸 받아들였을 거예요. 거절할 용기도 선택할 권리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었고 그 가치에 맞는 일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 사이에서 그녀도 이제 하나의 빛이 되어 있었어요. 작지만 확실한 꺼지지 않는 빛이었어요. 그때 말하기로 결심하길 정말 잘했어. 수지는 자신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내일 할 일들을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누구도 그녀를 단순한 통역사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만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었으니까요. 수진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만의 목소리가 있어요. 때로는 작고 떨리는 목소리일지라도 그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진실한 목소리를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실 거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